일본이 한국의 세계 정상 위치를 뺏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전역이 난리나 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 몇몇 지표로 소위 국뽕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경제 규모나 기업 시가총액 규모, 외환 보유액 등을 비교하면 여전히 일본이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거 넘사벽이었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을 시간이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달 일본 경제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실린 대장성 관료 출신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스바 시대의 명예교수의 기고문으로 인해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노구치 교수의 지칠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는 도발적 타이틀의 기사는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서 큰 관심을 끌며 13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는데요. 네티즌들은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지칠 내 위상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가치가 없다. 지칠은 경제력뿐 아니라 세계 기여도가 필요해서 한국은 무리다 등의 반론과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지칠 정상국은 단순히 국가의 경제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기사에 이처럼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는 건 일본 사회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노구치 교수가 참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른 구매력 평가 기준 일본 취업자 1인당 GDP는 2019년 이미 한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자 1인당 GDP는 노동 생산성이라고 불리며 이 수치에서 일본은 한국의 노동 생산성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한국도 OECD 평균보다도 노동 생산성이 낮고 지칠 국가와 비교하면 더욱 낮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지칠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보다는 13% 정도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생산성 수치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일본의 불안을 더욱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지칠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정식 초청국으로 참가하였고 공식적으로 지칠 가입 제의를 받진 않았지만 한국의 지칠 가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이 지칠에서 쫓겨나고 한국이 대신 들어와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죠.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2013년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9%가량 높았지만 불과 6년 새 역전되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의 낮은 노동 생산성의 큰 원인으로 디지털화 지원을 꼽고 있는데요. 일본에는 은행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여전히 창구와 서류 업무가 많이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 등도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한국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되는 반면 일본은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야만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관공서 업무도 종이 기반으로 여러 번 도장을 찍어야 하는 등의 아날로그식 업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확산에도 일본은 재택근무를 별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회사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직인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 낙후국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예컨대 확진자 집계 시 정보 공유를 팩스로 하거나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지자체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신원 확인에 동원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하였죠. 이 같은 불편과 혼란에는 전체 시스템이 통합된 것이 아닌 수많은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각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일본의 디지털청은 디지털 개혁과 낮은 노동 생산성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행정 절차를 스마트폰으로 60초 이내에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내년 안에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디지털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거 일본은 이미 20년 전인 2001년 이재펜 전략이라는 디지털 개혁을 추진했었지만 일본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때도 2년 내 국가 모든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를 목표로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호로 끝나고 말았죠. 노구치 교수는 이번 사설에서
당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는 일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략 실패는 기술 문제보다 사람과 조직의 태도 문제였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이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반면 일본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국민성으로 인해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혁 역시 벌써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한국은 이제 IT 기술을 넘어 우주 기술까지 독자 개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최근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에 성공하면서 오는 2024년 한국 독자 기술에 기반한 고체 우주 발사체 발사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난 16일 ADD는 지난 7월 29일 ADD 종합시험장에서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험한 고체 추진기관은 향후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의 추진기관으로 ADD는 그동안 고체 연료 추진체 연구를 통해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번 시험에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DD는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개발이 제한됐던 고체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국방 우주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액체 우주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더불어 고체 우주 발사체 기술을 단기간 내 확보함으로써 7대 우주 강국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죠. ADD는 향후 고체 우주 발사체의 주요 구성품들을 검증하고 통합하여 오는 2024년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 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방부는 소형 발사체 개발을 위한 민간으로의 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실험을 통해 확보된 고체 발사체 기술은 관련 절차를 거쳐 민간에 기술 이전될 예정이며 이후 민간 기업 주도로 고체 발사체의 제작 및 위성 발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업이 개발 중인 소형 발사체 발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신규 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인 발사대, 발사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나로우주센터에 구축될 신규 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는 단기 발사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민간 기업의 발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올해 10월 누리호 발사 및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 성공을 기점으로 우주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하고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이 상호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죠. 또한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을 견인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